매출이나 이익이 앞으로 잘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예. 시간에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가격 저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독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이 없이 이게 바로 차후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다. 예. 뭐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대단한 식량난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CPI나 PC나 이 물가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제풀미 오늘 8월 1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드디어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됐어요. 예. 네,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또 한 번 CPI가 그 컨센을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너무 우려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 빠지는 걸 보면서 역시 CPI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동안에 상반기 내내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이 물가 때문이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직 존재한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2,500을 못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익 매물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지만 어제 이제 미국에서 CPI가 지난번에 6월이 뭐 일단은 피크아웃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8.7 예상을 했는데 어제 8.5로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의 우려가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CPI를 둘러싼 여러 변수를 또 체크를 해봤잖아요. 네. 상품 가격부터 시작해서 유가, 뭐 곡물 가격, 그리고 제조업, 비제조업, PMI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시그널들, 네. 거기에 이제 프라이스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프라이스가 계속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CPI가 시장에서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네. 8.5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근간에는 결국에는 그 궁금한 이슈, 공급 사이드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것들이 좀씩 해소되고 있고, 네. 특히 유가 같은 것들이 좀 계속 하향 안정화되면서 그렇죠. 좀 더 내려올 걸로 생각했는데 8.5% 정도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코어 CPI라든지 다른 CPI들도 컨센 대비해서 0.2%포인트씩 덜 나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결국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CPI가 나왔을 때 헤드라인이 9.1%가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구하면은 무서운 그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 헤드라인에 가장 중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9시 반에 바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확인을 하면서 네. 좀 안도를 했습니다. 예. 보면 뭐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뭐 지난달 대비 한 4.6% 빠지고, 가솔린도 한 7.7%. 이거는 우리가 이미 실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 보고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컨센보다 더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그동안 발표된 거 보면 8.7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거였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8.5%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채플미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CPI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조금 미리 이제 또 두려워서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어제 아침에 얘기했었는데, 마이크론도 다시 플러스 3.8% 전날 빠졌던 거 다 회복했어요, 보니까. 회복을 하고 필반 지수가 전체적으로 4%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4.25% 올랐네요. 엔비디아 뭐 5.9% 오르고,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또 다시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뭐 종목별로는 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도 3.98%한 4% 올라서 끝났는데 시간에서 또 플러스 7% 나오고 있어요.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예. 디즈니 플러스 그 서브스크립션 피 자체를 예. 인상해버리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앞으로 잘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예. 시간에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런 가격을 올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 생각보다 가격 저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많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독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이 없이 이게 바로 차후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다. 예. 뭐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CPI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좀 세부 항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좀 주관적인 거긴 한데 몇 가지 포인트를 봤는데 이번 CPI는 어쨌든 지나갔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CPI가 뭐가 남아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연준에서 좀 주목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FOMC 일정을 앞두고 어떤 CPI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앞서 본다는 차원에서 네. 일정을 좀 가져왔는데 8월에는 FOMC 미팅이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래서 9월 20일하고 21일 양 이틀에 걸쳐서 FOMC 미팅이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FOMC가 여기 해오셨네요. 예, 9월 21일 있고 이제 11월 2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13, 14, 세 번 남았습니다. 이제 3번 남은 거죠. 예, 3번 남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FOMC가 9월 20일, 9월 21일인데 그 사이에 발표될 물가지수가 PC하고 CPI가 남았습니다. 네. PC 7월 지수하고 CPI 8월 지수 이 지표들이 8월 말하고 9월 초, 요정 9월 중순 정도 이렇게 발표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번 CPI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겠지만 앞으로 나오는 CPI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하면서 코멘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그 CPI 발표가 딱 되고 나서 지금 9월 달에 75bp 인상할 확률이 68%에서 42%로 뚝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50bp 인상할 확률이 32에서 다시 57%로 올라갔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보면 지금 CPI 다음에 남아 있는 일정이 9월 13일인데 9월 13일 날 이제 8월 달 CPI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FOMC 회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8월 달도 그 CPI가 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최 장모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그 지금의 스탠스 있잖아요. 뭐 50bp, 75bp 하지만 그 스탠스가 좀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8월 달 CPI가 이제 9월 13일 날 발표돼서 그죠. 예, 여기서 또 뭐 8.2가 될지 아직 컨센서스가 나온 거는 없죠. 예,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CPI를 보고 나서 이제 각 이코노미스트나 기관들에서 컨센서스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 PC도 8월 26일 날 7월 PC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건 좀 늦게 발표가 되는데 이 컨센서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 생각보다 CPI가 좀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서 아마 8월 말쯤에 발표되는 7월 PC는 조금 더 좀 톤 다운 또는 레벨 다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어디 자료 보니까 이제 4Q로 들어가면 완전히 CPI 이 수치 자체가 뚝 떨어진다라고 어디서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뭐 에반스 연원 총재라든지 그리고 뭐 몇 명이 또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다. 여전히 그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또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말에 뭐 3.5 정도에서 한 4%까지 그렇게 인상을 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아요. 4Q에 만약에 CPI가 정말로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일정이 남은 게 요렇게 중요한 일정이 일단은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CPI 발표를 통해서 8월 말에 발표될 7월 PC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건지 그 항목들을 좀 보면서 월별 추이하고 예. YOY 추이를 보면서 좀 약간의 어떤 느낌, 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일단 헤드라인에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식품 가격 있잖아요. 네. 식품 가격은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고 네. 또 우리는 그 가솔린하고 유가 이런 정도만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이번 헤드라인 CPI 8.5% 나온 거를 좀 분해를 해보면요. 네. 그 밑에 푸드 보면은 푸드 앳 홈하고 푸드 어웨이 프롬 홈 이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월별 추이를 딱 보시면은 가장 큰 그 항목을 보시면은 1월부터 보시면요. 0.9, 1.0, 1.0, 0.9, 1.2, 1.1,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이게 월별 증가율이니까요. 대충 이 추세대로 가면은 1년 가면은 1년에 12%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그 항목들은 월별로 보면은 대충 떨어지는 모습 또는 네. 둔화되는 모습,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직 푸드 쪽에서는 그런 모양새가 좀 안 보여서 네.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그 푸드 쪽에서 조금 그 둔화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생각보다 좀 발표치가 뭐 8% 초반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요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푸드 쪽을 전반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오르고 어떤 부분이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농작물 가격이 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 와중에 또 올라간 것도 많아서 지금 약간 믹스드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또 그 먹는 음식들은 엔드 프로덕트잖아요. 예. 유통 과정상에서 이미 가격이 오른 거를 갖다가 그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종 엔드 프로덕트는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늦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푸드가 푸드 앳 홈하고 푸드 어웨이 프롬 홈으로 돼 있는데 거기 그 노동 통계청에서 나온 코멘트들이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푸드 앳 홈은 1.3%가 MOM으로 올랐고요. 이전에는 1.0%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사다 먹는 예. 음식 값이 지금 월별로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세부 항목을 좀 거기 기술해 놨더라고요. 근데 음료가 2.3% MOM으로 올랐고요. 커피가 3.5%, 그리고 시리얼 앤 베이커리가 1.8%, 유제품이 1.7%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그 실제로 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우유하고 치즈, 커피 뭐 이런 거 그 뒷장에 그 차트를 가졌는데 보시면은 추세 자체는 떨어지고 예. 있거든요. 예.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종 제품 쪽에서 지금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시간이 가면은 그 최종 제품 가격도 안정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에서 일단 떨어지고 있으니까 커피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유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치즈도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단 보면은 음료 쪽에서 오렌지 주스 있잖아요. 네. 오렌지 주스는 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음료 쪽, 좀 식료품 쪽에서 좀 약간 믹스 시그널을 주고 있긴 한데 대체로 커피나 우유, 치즈 뭐 이런 쪽의 가격들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제품, 최종 소비재 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가격을 더 올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정도의 감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외식 같은 경우, 푸드 어웨이 프롬 홈 같은 경우는 이전에 0.9%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0.7%로 조금 내렸어요.
그래서 사다 먹는 거는 좀 오르고 외식은 좀 내려가고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푸드 요 아이템을 보니까 예. 1년으로 이제 어저스티드 한 게 이제 10.9. 예. 예, 전체적으로 10.9고 푸드 앳 홈이 13%. 그리고 외식이 7.6%밖에 안 되네요. 예, 예. 예. 최근에 우리나라는 거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죠? 외식 예. 가격이 우리 회사 여기 1층에 예. 그 보나베티 있잖아요. 예. 예, 여기도 보면 제 기억으로 작년에 17,6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예. 어느덧 보니까 22,000원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맛있으니까 예. 가서 계속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제가 보니까 뭐 7,000원 하던 밥집이 지금 8,000원 됐잖아요. 그죠? 예. 7,000원대 8,000원 됐으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10% 넘어요. 예. 예, 14% 가까이 올랐고 그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리오프닝으로 나와서 막 외식을 하는 거 보면 예. 그렇게 가격 저항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대신에 뭐 에너지 이런 거는 뭐 40%씩 뭐 70%씩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예. 푸드에서 뭐 월별 이 정도 뭐 1% 오른 거, 예. 이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단지 이 차트에서 제가 최근에 곡물 가격 많이 빠졌다라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밀 가격이 1,300불에서 지금 800불까지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옥수수 가격도 이제 800불이 넘었다가 예. 지금 600불이니까 이것도 25% 빠졌네요. 예. 그러면. 밀 가격 차트 보니까 딱 전쟁 터지고 나서 이 799불 선에서 1300불 선까지 바로 수직 상승을 했다가 로켓 하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그죠? 다시 다 빠졌고 어젠가 기사에 보니까 그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밀이 수출이 됐다가 예. 어디죠? 레바논인가 갔는데 거기서 안 받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대단한 식량난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뭐 예. 이런 거고 팜 오일도 얘기가 최근에 급락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인도네시아에서 팜 오일을 수출 안 하겠다 뭐 예. 이런 얘기가 5월달에 있었는데 7,000달러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하다가 지금 보니까 4,000으로 예. 이 부분도 엄청 폭락했네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CPI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예. 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옆에 CPI 구성 항목을 보시면은 그래도 푸드 앤 베버리지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15%네요. 예, 15%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추세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푸드 쪽에서 좀 살아 있고요. 그 가격 오름폭이 그리고 비중 자체가 전체 그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이쪽만 좀 더 누그러지면은 전체 CPI 자체도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우징이 41%로 제일 높네요. 예, 하우징이 우리가 그냥 옆에 디테일 아이템만 보면은 쉘터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우징의 이 41%인데 쉘터가 32%고요. 예. 그리고 fuel and utilities 가정에서 쓰는 연료 있잖아요. 예. 전기료 같은 거 그게 5%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household furnishings and operations에서 뭐 가구나 뭐 이런 것들 해서 4% 차지해서 이게 CPI하고 PCE하고 약간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CPI에서는 하우징 비중이 41% 차지하는 반면에 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PC에서는 22%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메디컬 케어가 그 CPI에서는 비중이 7%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PC에서는 22%. 네.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는 비슷하게 PC에서 14% 그리고 CPI에서 15%이 정도 예. 차지하고 있어서 약간의 그 차이 구성
항목 중에 차이를 보이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연준이 PC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CPI가 요즘 더 이제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으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개인 입장에서 미국 개인들은 이제 렌트를 해서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다 이제 월세 전세가 없고 월세 개념이다 보니까 이 쉘터 부분이 뭐 뉴욕만 하더라도 일단 뭐 3,500불에서 6,000불 차이 거의 한 4,500만 원을 그 렌트비를 내다 보니까 이 쉘터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맞긴 맞아요. 그죠? 32%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제 PC에서는 이 하우징이 22%로 거의 41%가 아니라 절반 정도 수준이고 메디컬 케어 요게 메디케어 쪽이 CPI는 7%인데 PC가 22%나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쪽에 메디케어 쪽에 소비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이쪽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연준에서도 PC를 더 좀 더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이 메디케어 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메디케어 쪽에 지출이 많은데 CPI에서는 그 메디케어 쪽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계속 보시면요, 에너지 빠진 거는 다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MOM으로 의외로 많이 빠졌어요. MOM으로 이전에는 7.5%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4.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CPI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고로 Fuel and Utilities 5%하고 모터 퓨얼 6%에서 11% 정도 차지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좀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쉘터 쪽 얘기 하셨는데 주거비 쪽에서 이전에는 0.6%가 MOM으로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0.5%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기대하는 거는 PC에서도 그 쉘터 쪽이 적지 않은데 이쪽에서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PC에서도 그렇게 뭐 세게 나올 리는 없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이전에 1.6% 올랐었는데 MOM으로요. 이번에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좀 빠지네요. 드디어 좀 빠졌는데 계속 요즘 뭐 제조 PMI 쪽에서도 보듯이 서플라이 딜리버리스 배송 기간 이런 것들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리저너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비가 아까 PC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CPI 이번에 발표된 거 의료비를 보면은 이전에 0.7% 올랐었는데 이번에 0.4%로 이것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8월 26일 날 나온 PC도 궤를 같이 해서 방향성은 이 세부 항목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건 맞을 텐데 얼마나 더 낮은 수치가 나오는지 더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푸드를 제외하고는 MOM으로 보시면 다 피크아웃하는 분위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이제 피크아웃 정도가 심한 거는 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도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7%인데 그죠? 모터 퓨어가 6%가 여기도 또 포함이 돼 있네요. 가솔린 같은 거. 이 가솔린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지금 조금 빠졌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줄 것 같고. 그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또 빠졌으니까 이 부분이 또 향후 CPI에 또 CPI를 낮춰주는 역할을 또 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9월 달까지 발표되는 CPI도 그렇게 뭐 겁낼 필요 없다.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9월 FMC 회의 때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안도랠리가 예.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CPI나 PC나 이 물가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다 얘기하신 예, 겁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예. 네, 오늘은 CPI 전일 발표됐던 우리들 떨게 했던 CPI에 대해서 세부 항목이 어떻게 또 변했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일호 상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